자, 신경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신경 이야기를 했잖아. 감각신경, 청각신경 다 이야기를 했고, 우진아, 청각, 세포 있는 곳이 어디였어? 와, 자비감인데 맞았어. 달팽이관 안에 있어. 달팽이관 안에. 그럼 그 달팽이관에서 받아들인 그 신경, 그 신호를, 자, 진동을 청각신경이 연결해서 뇌로 보낸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경계라는 거는 뭐냐면 자극을 전달을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 감각기관에서, 그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들을 어떻게 한다?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게 해준다. 그런 체제야, 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세포 모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세포 하면 이렇게 동그란 거 떠올리시잖아요? 동그랗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길쭉길쭉한 어떤 그런 피부 세포 같은 것들 생각하시는데 얘 되게 독특하죠, 그쵸?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얘 A가 신경세포체라고 하거든요. 신경세포체라고 하고 B는 여기 이렇게 돌기처럼 아까 유두처럼 뭔가 튀어나온 거 있지 이런 거 이거를 가지돌기라고 그래. 나뭇가지 같지 않니? 그리고 얘가 이렇게 축삭돌기라고 하는 친구가 포진해 있어. 축삭돌기는 사슬같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가지돌기 쪽으로 이 신경 그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A에서 이렇게 C로 보내주는 거야. 즉 감각기관이 붙어 있는 쪽이 요 가지돌기 쪽인 거예요. 그럼 여기 끝에 촉삭돌기 끝엔 뭐가 있느냐? 또 다른 근육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명령을 전달할 반응할 운동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팔 근육, 다리 근육 이런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 하나는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이 뉴런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 뉴런이 세 종류가 있어, 크게. 첫 번째는 감각기관에서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뇌 쪽으로, 대뇌 쪽으로 보내주는 뉴런인데 이 A가 감각 뉴런이에요, 감각. 그리고 뇌에서 판단을 해주는 곳이 여기 연합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애들이야. 뇌를 이루는 애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또 보내는 게 운동 뉴런이에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그쵸? 여러분 잘 보시면 모양이 다를 거예요. 누가 제일 굉장히 생략돼 보여? 생략돼 보이는 연합뉴런 그렇지. 연합 뉴런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없어요. 축삭돌기가 거의 없어요. 자, 신경세포체가 굉장히 축삭돼 보이는 건 축소되어 보이는 건 누구야? 신경세포체가 감각 뉴런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그리고 중간에 있어. 축삭돌기 중간에 있어. 신기하죠?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돌기이고요. 여기가 축삭돌기인데 축삭돌기 중간에 있어. 신기하게 얘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축삭돌기고. 자, 어쨌든 모양은 좀 다르다. 그리고 자극 전달 경로는 이렇게 항상 감각 뉴런부터 연합 뉴런, 그다음에 운동 뉴런까지. 자, 판단은 누가 하냐면 연합 뉴런이 하는 거죠. 그쵸, 오진아? 판단? 그치? 그래서 명령도 연합 뉴런이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중추와 말초로 나뉘어지거든요. 중추신경계가 바로 이 친구들인데, 보시면, 자,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기능도 파악하셔야 되지만, 맨 위에 있는 거, 가장 큰 영역이 뭐냐면, 대뇌입니다. 여러분, 대뇌는 뭐예요? 기억, 판단, 추리를 하죠? 기억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예상도 하고 막. 대뇌 아래쪽에 요 영역, 여기 지금 간뇌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 하냐면 항상성 조절이야.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몸의 어떤 온도, 우리 몸의 어떤 그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애들이거든? 얘는 중간뇌라고 해가지고요. 중간뇌 위치가 여러분들 여기 얼굴이 있다면 눈하고 가깝죠.
눈하고 가깝죠? 이렇게. 얘가 눈의 움직임이나 또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줘. 동공 반사가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동공 반사. 동공 반사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빛이 딱 쏘면 동공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사람의 의식이 없어도 일어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동공 반사를 안 해. 숨이 붙어 있지만, 빛을 쐈는데도 동공이 그냥 풀어져 있어, 그대로. 그럼 그 사람은 기절 플러스 뇌가 죽은 거야. 뇌를. 그러니까 이 중간뇌까지가 좀 죽었다라고 보면 거의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뇌사 상태라고 그래요, 그때는. 뇌사 상태인 사람이다라고 하고 숨은 붙어 있지만 근데 동공반사를 정확히 해.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라고 해요. 숨은 붙어 있고 의식은 없지만 뇌는 안 죽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걸로 동공반사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손해거든요? 어떤 감각기관하고 가까운 것 같아? 우리 얼굴에서? 눈 여기 중간에 없고. 홍채? 귀. 얘가 평형감각 조절을 하죠? 평형감각 조절을 합니다. 귀 속에 평형감각 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뇌라고 불러. 연수까지를, 여기까지가 뇌야. 잘 봐. 여기까지만 뇌고 얘는 척수라고 하는데 얘는 뇌는 아니야. 하지만 어디에 들어가냐? 중추신경계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추신경계 그러면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뇌와 척수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뇌는 몇 개 있어? 5개 있어. 기억해야 돼. 자, 마지막 연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연수는 자율신경하고 관련이 있어. 그리고 얼굴 쪽 반응이랑 관련이 있어. 잘 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콧물이 날 수도 있고요. 재채기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연수가 명령하는 거야. 내가 의식은 안 했어도. 내가 지금 또 울어야지 하고 우는 게 아니잖아. 그치? 갑자기 아프면 눈물 나고, 슬프면 눈물 나고, 이거 다 연수가 한다는 거야. 자율신경은 뭐냐면, 내 심장, 내 어떤 심장박동, 폐 호흡 운동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야. 너희들 위급할 때 어떻게 돼? 심장이? 빨리 뛰죠. 빨리 뛴다는 거는 그만큼 폭발적으로 혈류를 보내주고 산소를 보내서 에너지를 빨리 만들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막 뛸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반대로 그럴 때 소화는 안 돼. 그게 연수의 활동이고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자, 척수는 그거 2개 적어줄게요. 척수는 얘 아까 중간뇌처럼 어떤 반사작용을 일으키는데 회피 반사, 무릎 반사를 해요. 회피는 뭔가 뾰족한 거, 너무 뜨거운 거, 이런 거 오면은 내가 의식도 안 했는데 먼저 몸이 피해. 어. 뾰족한 거 이런 거. 근데 무릎 반사는 뭐냐면 내 무릎 아래쪽을 치면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무릎이 튀어 올라와. 네. 이게 어떤 근육이 늘어나는 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반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이 딱 쳤을 때 그게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올라오면서 아픔도 나중에 느껴. 아픔도 느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뇌와 척수. 자, 아까 중추신경계가 있었고, 말초신경계는 뭐냐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말해. 운동과 감각. 우리 문제 그럼 먼저 한번 좀 풀어볼까? 네,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좀 약간 글씨가 이상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어지는데, 감각신경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운동신경이 또 나뉘어져요. 뭐냐면, 운동신경을 크게 체성과 자율로 나누거든요. 아까 자율신경 이야기하는 거 좀 듣지 않았나요? 자율신경, 심장이 그냥 저절로 뛰고, 그걸 누가 했냐면 연수가 했었잖아요. 그쵸? 이 체성신경은 대뇌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서 뛰게 해주는 거, 그쪽은 체성신경계고 내가 인식을 못해. 대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연수가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몸이 명령을 받긴 받는데 사람의 인식이 작동을 하려면 대뇌를 거쳐야 되고요. 대뇌 아닌 곳을 거치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은 우리는 인식을 못 하는데 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명령도 하고 알아서 연수가. 이 자율신경이 두 가지로 또 나뉘어. 얘들아, 교감과 부교감이야. 그러니까 교감은 좀 급할 때, 얘는 평소에, 부교감은 평소에. 그래서 급할 때는 심장 빨리 뛰고 호흡 빨리 뛰고 동공이 커져. 동공이 커져서 빛이 막 잘 들어오니까 잘 확인하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부교감은 여기 다 정반대고요. 뭐만 좋냐면 소화만 잘 돼, 부교감. 그러니까 이럴 때 급할 때는 소화는 안 돼. 소화 영역을 굉장히 축소시켜. 소화 기능을. 그래서 모든 혈류가 심장이나 호흡 쪽으로 빨리 가서 빠른 동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밥 먹을 때 그래가지고 뭔가 놀래키거나 엄마 막 잔소리하면 안 되시는 거죠. 네, 소화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말초신경계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중추와 말초가 있는데 중추는 크게 뇌와 척수, 말초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또 체상과 자율, 교감과 부교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경로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종류별로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조건반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의식적인 반응을 하려면 무조건 그 반응의 중추가 대뇌가 되는 거예요. 중추라는 건 뭐냐면 명령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곳. 잘 봐. 의식적일 땐 그렇고 여기에서는 중추가 여러 개야. 뭐냐면 연수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중간뇌일 수도 있어. 그리고 척수일 수도 있어. 소개된 건 이래, 책에서. 자, 연수일 때는 어떨 때다? 보통 그렇게 막 심장박동 뛸 때, 그쵸? 또는 눈물, 콧물 같이 얼굴에서 뭐가 분비될 때. 그리고 자율신경 같은 거. 중간내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눈, 그쵸? 동공반사하고 관련이 있죠? 척수는 아까 말했던 회피반사, 무릎반사 있죠? 네. 그런 일들을 얘네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거야.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대뇌까지 안 가도 되니까 뭔가 빨리 처리가 돼. 후다닥 가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도와준다. 되셨죠?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피부로 뭔가 너무 뭔가 이상한 걸 만졌어.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근데 아주 극도의 딱 뾰족한 건 아니고 적당히 좀 이상해. 그럼 몸을 피하게 되잖아요. 자, 그때 먼저 뒤로 느끼고 어디로 가냐면 일단 척수로 가. 잘 보세요. 척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게 뇌였고 여기 아래쪽이 척수인데 척수가 우리 몸의 모든 곳을 다 연결을 해주고 있어. 척수에서부터 운동신경이 우리 몸 아래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팔끝까지, 손끝, 다리 끝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뇌로 가려면 척수를 반드시 지나서 가게 돼. 그래서 뇌에서 한번 느끼고 판단하고 다시 비를 통해서 척수를 왔다가 또 가는 거야, 근육으로. 이게 의식적 반응인 거야. 근데 무의식적인 반응, 즉, 이거는 그냥 반사죠? 무조건 반사라고 하거든요? 무의식적인 거는. 보세요. 지금 무릎 아래를 딱 쳐. 무릎 반사 일어나면 어떻게 돼? 척수만 한번 슉 갔다 그냥 바로 와버리는 거야. 얼마나 빠르겠어. 그쵸? 그럼 봐봐. 내가 무릎을 쳐서 인식을 했을 때 손을 든다라고 하면 무릎 반사 때문에 무릎이 확 들어올 때랑 내가 손을 들 때랑 언제가 빠르겠어요? 그쵸? 이게 훨씬 빠르게 손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 무조건 반사는 아니야. 근데 척수를 안 가. 그러니까 이때 대뇌가 인식할 때도 척수는 가는데 언제 척수를 안 가냐면 얼굴 위에서 일어날 때. 봐봐. 내가 눈으로 뭐가 오는 걸 봤어. 그럼 대뇌에서 판단해가지고 다시 눈 근육을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깜빡한다든지. 그럴 때 척수 아래쪽을 안 통과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요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척수를 안 가도 돼요. 오케이? 또 마지막으로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조건 반사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기억을 기억에 의해서 반사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예전에 저걸 먹었을 때 굉장히 시큼했어. 그러면 내가 그 레몬을 보기만 해도 어때? 침이 막 돌아. 시큼한 어떤 그 기억 때문에 침이 막 돌거나 아니면은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개를 훈련을 시켜. 종소리가 나면 항상 얘한테 밥을 줬었어. 그럼 얘는 종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되느냐? 막 침을 흘려. 밥 먹는 그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 반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까 풀던 프린트에서 아래쪽까지 한번 풀어보고 답 맞추고 그다음에 호르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5번 141페이지 5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6번, 7번까지만 풀면 되겠습니다. 6번, 7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답 맞출게요. 어디요? 6번, 7번. 6번, 7번까지. 다 하셨죠? 자, 왜 자극과 반응이 관련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 추운 것도 자극으로 보인다고 했지. 그치? 추운 거, 더운 거 이런 것도 자극이에요. 우리 몸한테.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데, 이 신호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냐면,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야. 어떤 특정 기관이 있어. 이걸 표적기관이라고도 하는데, 그 호르몬이 막 전달을 해.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몸은 내분비샘도 있고 외분비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화샘, 이런 건 내분비샘이야. 외분비샘, 외분비샘. 외분비. 소화샘. 여러분들 이자 기억나세요? 이자? 이자한테서 그 효소가 뭐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 포도당. 아니, 그거는 영양소였고, 포도당이 최종 분해고,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아밀레이스 기억나요? 아밀레이스 나오고 뭐 나오죠? 단백질 분해하는 거? 다 까먹었죠, 그쵸? 나중에 다시 외우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곳이 외분비샘인데 얘는 우리 몸 바깥으로 보낸다는 거거든? 근데 왜 이게 우리 소화기관이 몸 안에 있는데 바깥이라고 보냐면 이 소화기관이 우리 몸하고 좀 철저히 분리돼 있거든. 봐봐.
소화할 음식이 들어오잖아? 그럼 쭉 분리된 상태로 지나가다가 항문으로 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몸 바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외분 비샘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외분 비샘에서부터 우리 바깥에 내보내는 요 관이 있어. 통로가 있어. 근데 내분 비샘은 어때요? 통로가 없다 이거야. 통로 따위가 없어. 그냥 나와. 그냥 내분 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와. 나와서 가까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일을 할 표적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이야. 자,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어디로 된다? 내분비샘에서 뭘로 바깥으로 분비를 하는데 그냥 뭐 여기 혈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무엇으로 분비된다고 해야 되지?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후. 자, 지금 신경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죠? 이 친구는 혈관 따라 흐르니까 전기보다 빠를 수가 없겠죠. 그쵸? 굉장히 느리고 대신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명령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면 우리 몸 전체 세포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네. 자, 여기 제가 자음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A 쪽은요, 여기가 약간 뇌하수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뇌하수체. 뇌하수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뇌하수체가 뭐냐면 내분비샘 이름이에요. 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호르몬이 나와. 자, 첫 번째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키 크는 거 도와주는 거. 성장. 성장 또는 생장 뭐 이렇게 다 부를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화장실에 갔어? 이제 쉬야를 할 때, 소변을 배출할 때, 소변에 물이 얼마나 나가야 되느냐를 결정해줘. 화이론. 이게 항이뇨라고 하거든요. 이뇨 작용을 얼마나 저항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B가,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 샘이거든요. 갑상샘. 어, 갑상샘이라고 하는데 얘를 자극시켜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잘 봐요. 이 갑상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거든요. 얘도 호르몬인데 호르몬 이름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세포를 빨리 일하게 할지 결정하는 친구예요. 어. 근데 잘 봐봐. 아까 막 급한 상황들을 인식하는 게 연수였죠. 그쵸? 그 연수 그쪽에 있는 그 이쪽 친구가 이 갑상샘을 자극을 시켜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C는 뭐냐면 여러분 부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 콩팥 위에 모자처럼 써 있거든요. 부신. 네. 콩팥 위에 부신인데요. 이거 되게 유명한 호르몬인데 이게 나와요. 아드레날린. 맞아.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 나오면 굉장히 우리 의욕이 생기죠, 사람이. 의욕적이고, 뭔가를 빨리빨리 잘 하고 싶고, 막, 그런 호르몬입니다. D는 이자인데요. 이 친구가 소화샘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내분비샘도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하거든? 예슬림. 이 밥 먹고 나오는 거. 요거. 오늘 우진이가 너무 큐티네, 큐티. 귀엽네. 인슐린 못 들어봤니? 들어보셨죠?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밥 먹으면. 네, 네.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서로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얘는 밥 먹어서 우리 혈관에 너무 포도당이 많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해주는 친구고, 밥을 너무 안 먹었어. 포도당이 없잖아? 그럼 얘가 나오는 거야. 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또 풀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정소죠, 정소. 정소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여자는 난소라고 하겠지. 여자는 난소. 근데 정소에서는 뭐가 나올까? 여러분 테토남 이러잖아요. 테토스트로겐.
맞아, 맞아. 테스트스로 맞아, 맞아.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테토남이 되는 거예요. 테토남. 여자는, 에스트로겐. 맞아. 에스트로겐에서 에겐여가 되는 거야. 트로겐. 에겐여. 되셨죠? 호르몬. 호르몬의 세계. 되셨죠? 이거 외울 수 있죠? 바로 외워볼까요? 이거 외워야 되겠죠? 오늘 외우고 가야겠죠? 여기서는 안 물어본다. 여기 모양이 다 없어졌네. 아, 그러면, 네, 됐어. 이제 넘어가고, 여러분, 책으로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힘들죠? 143쪽, 8번, 9번, 10번 풀어보시는 건데, 8, 9, 10.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심장박동도 촉진시켜주고, 막 혈당량이 많아져서 높아져서, 네, 뭔가 좀 힘이 막 나게 해줍니다. 아드레날린. 그 다음, 네, 43초까지 풀고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